안녕하세요. 워썸의 김희준입니다.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는 워드프레스의 디자인 도구로 많이 알려진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요. 마켓 쉐어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플러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프리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프리뷰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뷰를 진행할 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트라이얼 버전과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유료 버전으로 출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프리뷰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트라이얼 버전으로 프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설치하신 분들이 아닌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플러그인 메뉴에 Add New 메뉴를 클릭해서 엘리멘토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엘리멘토 웹사이트 빌더라는 플러그인을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하고 액티베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그럼 You're here, let's set things up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팅 마법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Create My Account 버튼을 클릭해서 elementor.com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가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어서 계정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스킵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Every Site Start with 테마 메시지와 함께 Hello Elementor 테마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Hello Elementor 테마는 엘리멘터에서 제작한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 전용으로 만든 테마입니다. 엘리멘터가 Hello Elementor 테마를 추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고 로딩이 빠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EO 작업하기에 좋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00만 명 이상의 웹 제작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ello Elementor 테마를 사용하실 분은 Continue with Hello 테마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분은 스킵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스킵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Now let's give your site name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이트 이름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사이트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테스트 입력 항목에 작성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기존 작성한 사이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거라면 스킵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기존 사이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Have a logo add it here 메시지와 함께 사이트 로고를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서 로고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은 로고를 등록하면 되고요. 이미 사이트 로고를 등록하셨거나 로고가 필요 없으신 분은 스킵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사이트 로고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메뉴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That's a wrap, What's up, Let's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좌측 항목은 새로운 캔버스에서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측 항목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경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 항목을 클릭하면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디자인 모드로 이동하는데요. 디자인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디자인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항목을 클릭하면은 키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키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리뷰를 위해서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디자인 모드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CMS로 이동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해서 엑시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팝업이 오픈되는데요. WP 대시보드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하고 CMS로 이동합니다.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설치 후에는 CMS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대시보드에는 엘리멘토 오버뷰 위젯이 추가되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버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 가장 최근에 편집한 문서 정보,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다양한 뉴스와 업데이트 등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MS에는 두 가지 메뉴가 생기는데요. 엘리멘토 메뉴와 템플릿 메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엘리멘토 메뉴에는 세팅스, 롤 매니저, 툴, 시스템 인포, 게팅 스타트, 겟 헬프, 서브미션, 커스텀 폰트, 커스텀 아이콘, 커스텀 코드 등의 메뉴가 있고요. 템플릿 메뉴에는 세이브 템플릿, 테마 빌더, 랜딩 페이지, 키트 라이브러리, 팝업, 애드 뉴, 카테고리 등의 메뉴가 있고요. 상단에 플러스 뉴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랜딩 페이지, 템플릿 두 개의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메뉴를 클릭해서 엘리멘트에서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엘리멘트 계정이 있어야만 랜딩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랜딩 페이지를 클릭해서 프리뷰를 확인하고 나서 우측 상단의 인서트 버튼을 클릭할 때 계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Get Start 버튼을 클릭 후에 계정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단의 컨택 버튼을 클릭해서 엘리먼트 계정에 연결합니다. 그럼 바로 선택한 랜딩 페이지가 가져오기가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뉴를 클릭해서 바로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와 페이지에서는 템플릿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템플릿 메뉴에 엘리멘토 캔버스와 엘리멘토 풀비디오스 템플릿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템플릿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는 버튼이 추가되는데요. 이미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작업한 경우에는 컨텐츠 영역에 에디트 위드 엘리멘토 버튼이 있고요. 아직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작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단에 에디트 위드 엘리멘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WP2 이벤트라는 테이블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마크가 생기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만든 문서는 엘리멘토라는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고자 하는 문서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만든 문서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랜딩 페이지라는 메뉴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랜딩 페이지 메뉴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스크린 옵션을 클릭해서 오픈합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메뉴 아이템에 랜딩 페이지 메뉴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툴 메뉴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툴 메뉴에 익스포트 메뉴에 랜딩 페이지 마이 템플릿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작업한 랜딩 페이지와 템플릿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다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서 임포트하게 되면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면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작업한 잘 만든 페이지를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를 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 제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데모로 만들어서 활용하면은 웹사이트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멘토의 메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세팅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팅 메뉴에는 제너럴, 인터그레이션, 어드밴스드, 퓨처 등의 탭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너럴 탭입니다. 제너럴 탭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적용할 컨텐츠 타입부터 기본 색상과 폰트 등을 설정합니다. 포스트 타입 옵션에서는 포스트 페이지에 선택적으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적용하고요. 랜딩 페이지는 템플릿 메뉴에서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디세이블 디폴트 컬러, 디세이블 디폴트 폰트 옵션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서 설정한 색상과 폰트가 아니라 테마에서 제공되는 색상과 폰트를 그대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터그레이션 메뉴입니다.
인터그레이션 탭에서는 구글 맵 엘리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맵 API 키를 등록합니다. 구글 맵 API는 developer.google.com에 접속을 해서 맵 embed API에서 API 키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탭입니다. 어드밴스 탭에서는 CSS 프린트 메소드에서 외부 CSS 연결을 설정할 수 있고요. Enable Unfiltered 파일 업로드에서는 업로드 파일의 필터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구글 폰트 로드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글꼴 파일을 로딩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항목이 좀 복잡해서 디포트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포트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로딩합니다. 로드 폰트 머썸 포 서포트는 폰트 아이콘에 대한 설정인데요.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폰트 어썸 5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전 버전의 호환성 여부를 체크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처드 탭입니다. 퓨처드 탭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다양한 실험을 테스팅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롤 매니저 메뉴입니다. 롤 매니저 메뉴에서는 CMS에 접속한 멤버에게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는 워드프레스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에디터, 얼서, 컨트리부터, 서브스크립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워드프레스에서는 롤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설정은 모든 멤버에게 다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No Access to Editor 항목을 체크하면 해당 멤버는 접근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설정을 하려면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프로 버전을 구매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툴 메뉴입니다. 툴 메뉴에서는 제너럴, 리플레이스 URL, 버전 컨트롤, 메인터넌스 모드, 임포트 익스포트 키트 등의 탭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너럴 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제너레이터 CSS 데이터 항목에서는 리제너레이터 파일, 데이터 버튼을 클릭해서 엘리먼트에서 설정한 스타일을 업로드 폴더와 데이터베이스의 CSS 파일에 저장합니다. 제너레이터 CSS 데이터에 저장되는 기준은 가장 최근 설정입니다. 싱크 라이브러리 항목에서는 엘리멘토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때 싱크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세이프 모드 항목은 엘리멘토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테마와 플러그인을 제외한 편집기만 노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이프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분들이 세이프 모드가 자주 나오는 경우를 보니까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오면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구 버전으로 인한 세이프 모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버그바 항목은 개발자를 위한 도구인데요. 예를 들면 어서 PHP 페이지에 사용된 템플릿을 위치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위치는 상태 표시줄입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에 에디트 위드 엘리멘터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페이지의 현재 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섹션 하나만 추가하더라도 사이트 세팅과 테마 빌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리프레스 URL 탭입니다. 리프레스 URL 항목에서는 기존 URL을 새로운 URL로 변경하는 설정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능이 왜 있는지 의아했는데요. 웹사이트 작업 중에 URL이 변경될 정도의 작업을 한 경우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아마도 엘리멘토 제작사에 이 문제로 버그 리포트가 제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URL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경우에 리프레스 URL 항목에서 변경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버전 컨트롤 탭입니다. 버전 컨트롤 탭에서는 롤백 버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1년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데이트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로 다양한 문서를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1년 뒤에 이유를 불문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게는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백 버전 항목을 보시면은 다양한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 버전으로 되돌리기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리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되돌리기를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터넌스 모드 탭입니다.
메인터넌스 모드는 유지보수 모드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정기 점검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기 점검을 하면서 업데이트 등의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를 라이브 상태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터넌스 모드로 변경 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메인터넌스 모드 관련된 설정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추스 모드에서는 Coming Soon 또는 메인터넌스 모드로 선택할 수 있고요. 위켄 액세스 항목에서는 CMS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로그드 인으로 설정하면은 로그인한 사람에게 CMS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커스텀으로 설정하면은 허용한 롤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스 템플릿 항목에서는 내가 만든 특정 템플릿을 메인터넌스 모드일 때 보여주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임포트 익스포트 키트 탭입니다. 임포트 익스포트 키트에는 템플릿 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템플릿 키트는 템플릿과 콘텐츠, 사이트 세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Export your site as WebKi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Create Kit 버튼을 클릭해서 zip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템플릿 키트는 다른 워드프레스의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에서 임포트 키트를 통해서 임포팅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리지널 사이트의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의 템플릿과 콘텐츠와 사이트 세팅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인포 메뉴입니다. 시스템 인포 메뉴에서는 서버와 워드프레스와 테마와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Getting Start 메뉴입니다. Getting Start 메뉴에서는 Create Your First Page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 문서를 바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Edit with Elementor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Getting Start 메뉴에서는 Create Your First Page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새로운 엘리멘터 페이지 문서를 만드는 것이죠. 다음은 Get Help 메뉴입니다. Get Help 메뉴에서는 elementor.com의 헬프 센터로 이동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브미션, 커스텀 폰트, 커스텀 아이콘, 커스텀 코드 메뉴는 모두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의 에센셜 플랜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서브미션 메뉴에서는 폼 빌더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폼 빌더는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의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폼 빌더에서 다음 같은 폼을 만들었다면 방문자가 폼에 입력한 데이터를 서브미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커스텀 폰트 메뉴는 별도의 폰트를 엘리멘트에 등록할 때 사용하고요. 커스텀 아이콘 메뉴는 별도의 아이콘을 엘리멘트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데요.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에서는 제작자에게 아이콘을 공급하기 위해서 폰트 헬로우, 아이콘 문, 폰트 스틱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코드 메뉴는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에 적용할 CSS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데요. 등록한 CSS 클래스 이름을 각 엘리멘트의 CSS 클래스에 적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템플릿 메뉴를 알아볼까요? 템플릿 메뉴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그 템플릿이 맞는데요.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템플릿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릿을 저장하고 활용할 때 이 템플릿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Save the 템플릿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ave the 템플릿 메뉴에는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에서 저장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템플릿은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에서 편집하거나 필요없는 템플릿은 삭제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관리된 템플릿은 엘리멘터 페이지 비드의 템플릿에서 My 템플릿 탭에서 불러와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면은 페이지 타입으로 저장이 되고요. 섹션을 템플릿으로 저장하면은 섹션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템플릿은 페이지용 템플릿과 섹션용 템플릿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 빌더 메뉴입니다. 테마 빌더 메뉴에는 테마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공통적인 항목들을 활용하는데요. 이 공통적인 항목들이 헤더, 푸터, 싱글 페이지, 싱글 포스트, 아카이브, 서치 리저트 페이지, 프로덕트, 프로덕트 아카이브, 404 페이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테마로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테마 빌더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더에서는 로고, 메뉴 등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푸터에서는 하단에 배치할 각종 정보들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싱글 페이지에서는 일반 페이지의 내용이 아닌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싱글 포스트에서는 일반 글의 내용이 아닌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아카이브에서는 블로그 글 목록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서치 리저트 페이지에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프로덕트에서는 제품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프로덕트 아카이브에서는 제품 목록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404 페이지에서는 찾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 보여주는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리고 테마 빌더 메뉴는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랜딩 페이지 메뉴입니다. 랜딩 페이지 메뉴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기반의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페이지를 만들 때와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랜딩 페이지 메뉴에서 템플릿을 열면 랜딩 페이지용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페이지에서 템플릿을 열었을 때에는 페이지용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마가 페이지에 어떤 옵션을 제공할 경우 랜딩 페이지에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 메뉴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에서 만든 랜딩 페이지는 페이지 메뉴에 저장이 되고요. 랜딩 페이지 메뉴에서 만든 랜딩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키트 라이브러리 메뉴입니다. 키트 라이브러리 메뉴에서는 세트화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전체적인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트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요. 심플 웹사이트, 와이어프레임, 포트폴리오, 온라인 스토어, 블로그 or 매거진 등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와이어프레임 카테고리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텍스트와 구조를 제공하는 형태의 키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키트 바이 플랜 항목에서는 유료와 무료 버전으로 구분해서 키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오버뷰 메뉴에서 구성된 키트 라이브러리를 확인해서 어플라이 키트 메뉴를 클릭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카테고리에 키트 라이브러리는 쇼핑몰을 만드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키트 라이브러리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체크아웃 엘리멘터 템플릿 키트 온 테마프레스트 링크를 클릭해서 테마프레스트의 키트 템플릿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팝업 메뉴입니다. 팝업 메뉴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기반의 팝업 빌더로 팝업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은 리드 캡처, 이메일 서브스크립션, 프로모션 세일, 웰컴 백 로그인, 컨텐츠 락, 인사이트 인텐트, 언더우스먼트, 웰컴 맷, 릴레이티드 프로덕트 업셀 등의 팝업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드 뉴 메뉴입니다. 애드 뉴 메뉴에서는 새로운 랜딩 페이지 섹션을 템플릿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가 일반적인 템플릿을 추가하는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 템플릿 타입을 설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템플릿 작업은 랜딩 페이지
섹션 타입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Add New에서 템플릿을 만들면은 랜딩 페이지, 섹션을 선택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메뉴입니다. 템플릿으로 만든 페이지와 섹션이 너무 많을 때에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테고리 메뉴에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편집 화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의 편집 화면의 좌측에는 주요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두 가지 메뉴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디자인 도구들인 엘리먼트들이 그리드 형식으로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세팅 메뉴와 함께 기타 보조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 메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좌측의 햄버거 메뉴에는 세팅 메뉴 그룹과 내비게이션 프롬 페이지 메뉴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디자인 엘리먼트를 탐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세팅 메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세팅 메뉴에는 디자인 시스템 그룹과 테마 스타일 그룹과 세팅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들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환경을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세팅하는 메뉴들입니다. 다음은 테마 빌더 메뉴입니다. 테마 빌더 메뉴는 앞서 설명드린 테마 빌더 기능을 사용하는 거라서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저 프리퍼런스 메뉴입니다. 유저 프리퍼런스 메뉴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에서 작업하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UI 테마 항목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다크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요. 판넬 위드스 항목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판넬의 넓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Enable Lightbox in 에디터 항목에서는 이미지 클릭 시 라이트박스가 나오게 설정할 수 있고요. 디포트 디바이스 뷰 항목에서는 반인형 웹 모드로 변경 시 기본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고요. Excite 항목에서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종료 시 이동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This Post로 설정하면 편집 중인 문서로 이동하고요. All Post로 설정하면 문서 목록으로 이동하고요. WP 대시보드로 설정하면 CMS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메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는 총 6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팅 메뉴입니다. 세팅 메뉴에서는 세팅, 스타일, 어드밴스드 탭으로 구분해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너럴 세팅의 타이틀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타이틀을 설정할 수 있고요. 스테이터스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익스퍼트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요약글을 설정할 수 있고요. 피처드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썸네일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하이든 타이틀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타이틀의 히든 처리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항목에서는 페이지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고요. 바디 스타일에서는 내 외부 여백, 백그라운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커스텀 CSS는 페이지에 적용할 CS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터 메뉴입니다. 내비게이터 메뉴에서는 섹션과 컬럼과 엘리먼트를 트리 구조화된 계층 구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를 우측 사이드로 이동시키면 우측 사이드에 달라붙어서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각 섹션과 컬럼과 엘리먼트는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편집할 수 있고요. 각 섹션과 컬럼과 엘리먼트를 클릭해서 좌측에서 편집 옵션을 확인해서 바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리 메뉴입니다. 히스토리 메뉴에서는 액션 탭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폰시브 모드 메뉴입니다. 리스폰시브 모드 메뉴에서는 상단에 리스폰시브 옵션과 디바이스별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별로 화면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막대바를 움직이면은 반영 웹에 변경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리뷰 체인지 메뉴입니다. 프리뷰 체인지 메뉴에서는 작업을 다 완료했다면은 컨텐츠를 미리 확인하고 게시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저장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세이브 드래프트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 저장이 되고요. 세이브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멘토 페이지 비더의 프리뷰를 말씀드렸는데요. 엘리멘토 페이지 비더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컨텐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명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